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발견된 사립유치원 비리 건수는 5,951건. 그 액수는 무려 269억 원에 이릅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비리 유치원 명단까지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치원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진전됐을까요?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1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여야 간의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을 저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기만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2018년 법 개정을 기대했던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됐고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 330일이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연일 파행으로 치달으며 유치원 3법의 처리는 여전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맴도는 사이 비리로 학부모들의 질타를 받았던 사립유치원에는 조금은 자성의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사립유치원 그 회계 시스템 그 에듀파인 도입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근거는 지금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선행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에 지금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의 유치원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유치원들의 도입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처럼 철저하게 투명하고 학교처럼 운영돼야 마땅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매입형 유치원, 즉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또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가 조합원이 되어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현재 동탄의 학부모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유치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탄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슈되고 이제 동탄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좀 더 아이들이 주인인 유치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자유롭게 키우자 해서 지금의 대안적인 유치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해 동탄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원비로 원장 아들 대학 입학금과 개인 소유의 차량 할부금을 내는 등 유치원 회계 부정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동탄의 학부모들은 동탄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개혁에 앞장섰는데요. 무엇보다 걸림돌이었던 사립유치원 설립 시 선행돼야 하는 유치원 부지와 건물 소유가 정부 공공기관 시설 임대 방식을 통해 완화되면서 가능해졌는데요. 공공기관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임대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저희도 굉장히 극적으로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이 대부분 본인 소유의 어떤 부동산이 있어야지만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구조였었어요.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의 경우는 화성시가 동탄 이신도시에 짓는 이음터 건물 일부를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은 총회라고 해서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요. 또 이사장이나 원장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간으로 해서 계약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재임을 할지 안 할지를 또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일반 사립유치원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장이었던 장성훈 씨가 조합 이사장을 맡았고 원장 역시 공개 채용 방식으로 해 고민경 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원장님은 저희 공개 채용으로 해서 모집을 받고 운동육아 관련된 그 컨설팅 해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면접을 봐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관련 그 공부를 오래 하셨던 교육 전문가세요. 그래서 유치원 경험도 있으시지만 유아교육 관련된 교수도 하셨고, 네, 전문가로 모셨고요. 대표 교사 역시 공동육아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백스미 교사가 맡아 교과 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틀을 잡아가고 있는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은 원화 90명 5학급으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이야기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육아교육학 박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그 모델이 박창현 박사님을 비롯해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분들께서 이제 모델을 제시하고 매뉴얼화 하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예.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라는 개념이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시기에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 협동조합형 유치원 이제 사실 매뉴얼을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 교육부 수탁 과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공유형 유치원이라든지 매입형 유치원이라든지 협동조합형 유치원 그 운영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다른 이제 원래 사실 유치원은 사실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는. 근데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좀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후원자 그룹들이 다 참여해서 이 다중이해 관계자들이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좀 새로운 유형의 모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랫동안 이제 육아 교육하고 육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몸담고 계신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특히 또 유치원 교육이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유치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유치원 교육이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정말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한유총 사태 때문에 사실 유치원 교육, 한국 유치원 교육이 조금 좀 비리 유치원이라든지 잘못된 걸로 매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좀 바로잡혀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립 유치원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 유아교육 현장의 그 황무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사립 유치원들이 그동안 공헌한 것도 꼭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80년대 유치원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때 이후에 좀 질적 관리가 좀 안 되어서 특히 이제 회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좀 학교 임에도 사실 법인화가 안 되어서 그 유치원들이 좀 관리가 안 된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비리 유치원 몇몇의 유치원의 원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라든지 그동안의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그동안의 그런 어떤 비리 유치원 문제들은 좀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 사실은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유총 사태 이후 그래도 이제 유아 교육에 대해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네네. 해가지고 여러 방안들을 실행이 되고 여러 정책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하나의 어쩌면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협동조합형 유치원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치원이나 유아교육 역사상 정말 혁신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중이해 관계자들이 다 유치원 운영에 다 참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조합원이 모두 다 총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투표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또 이제 급식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원내 정책에 다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평등한 원내 리더십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이거는 구조적으로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사인들이 운영을 한다는 점도 장점이 있겠는데요.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유치원을 만들어간다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그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사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지금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유치원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상징적인 의미를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 동탄 지역에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먼저 개원한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 노원구에서 이제 먼저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노원구 꿈동산 아이 유치원이 이제 협동조합 1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서울에서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호가 지금 경기에서 이제 막 그 유치원 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되면은 2호까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유치원이 이제 꿈동산 유치원이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새로 만든 유치원은 꿈동산 아이 유치원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유치원은 이제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원래 있었던 학원동에 있었던 유치원이라서 원래 임대 유치원인 거예요. 근데 그 공공기관에 있는 임대 유치원에서 가능했는데 그 설립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유치원이 폐원위기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하고 워낙 또 유치원이 잘 운영되는 유치원이기도 했지만 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이 유치원을 이제 문 닫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치원을 제대로 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노원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자체에 있는 뭐 구의원, 시의원님들 다 도우셔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찾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공공기관을 임차하면 유치원을 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을 바꿔가지고 그 유치원을 지금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호는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1호가. 그래서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2호인 경기 동탄에 있는 유치원도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탄의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첫 단계부터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교육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한적한 마을에 마련된 육아 공동체 숲이랑 놀자.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가정이 모여 공동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유치원이 개원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교육들을 해보고 아이들의 변화도 보고 그런 시범적인 약간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의 그런 곳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조합원 6가족, 이제 다음 달에 7가족이 같이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형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150여 곳이 운영 중인데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이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교육과정은 통합을 했어요. 공동육아에서 이제 아이들을 주로 이제 많이 놀이 중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무엇보다 주입식으로 진행되는 무리한 조기 교육을 지향하고 아이들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연히 배워나갈 수 있는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개념에서부터 기존의 유치원과 차별화를 보이는 협동조합 유치원. 그중에서도 기존 사립 유치원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운영 방안입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투명한 회계를 하는 거, 그리고 또 비용이 온전히 그 일하는 직원 조합원과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놀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하는 거 이런. 기존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여겨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정확한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엄연히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모든 회계 업무를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설립자나 원장들이 마치 자신의 사비인 것처럼 교비를 함부로 유용하고 부적절한 용처에다가 사용하는 등의 문제, 또 급식비를 지원받고도 그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그만큼
제대로 된 급식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아서 우리 학부모들이 매우 큰 피해를 봤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이 같은 행태를 부수기 위해 설립되는 만큼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매달의 회계 자료와 운영 1년 후 회계 자료를 모두 카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만큼 아이들의 먹거리 역시 꼼꼼하게 살필 예정인데요. 당연히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이제 생협의 이제 식재료로 100%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모든 계획들을 현재 조합원들, 그러니까 협동조합 유치원에 입학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협동조합 유치원에 입학시킨 부모는 모두 조합원이 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부분이 부담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가입할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그런 교사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는 부모들의 몫인 거고요.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은 회계팀에 들어가서 내부 회계를 집에서 감사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재정은 출자금과 가입비 등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출자금은 400만 원으로 졸업 시 반환되고 가입비는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 사명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나와 우리와 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고 그럴 수 있게끔 이제 교사나 부모나 공동체가 같이 노력한다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 조합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누리는 놀 권리 그리고 말할 권리 잘 먹을 권리 이런 권리들을 잘 지키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꿈이고요. 협동조합 유치원들이 많이 생겨서 또 많은 아이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새로운 공공유치원 개념을 확립하고 유치원 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시작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첫 발을 내딛는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요. 부디 시행착오 없이 정착해서 모든 부모들의 수건이기도 했던 유치원 교육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아직 생소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이 점을 이제 박사님과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학부모들이 이제 직접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나 노하우가 쌓여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다른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퍼실리테이터로 뭐 교사회, 그다음에 이제 부모회를 잘 연결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칠 때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소하는 것들을 또 배우는 것도 또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과정을 또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꿈동산 아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어떤 중요한 어떤 정책적 상황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반모임하고 또 그 총회를 열고 이사회 그다음에 학부모 운영회가 잘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데 지금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합원 아이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 라면 이제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개원되는 것을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댓글을 좀 모니터링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좀 조합에 대한 이해가 노동조합이든 생협이든 이렇게 좀 조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조합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교직원 노동조합도 있고 또 생협도 있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것에
대한 그걸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마치 뭐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마치 뭔가 빨갱이 집단이 네. 하는 그런 어떤 오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풍토도 좀 있고요. 사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아직 매뉴얼이 아직은 이제 발행은 안 됐는데 곧 나오긴 하지만은 실제로 아직 그 유치원 홍보가 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하고 관심은 많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오해를 받는 지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년도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특혜를 많이 줬다. 뭐 조합원 자식들한테 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특혜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부모님들이 너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으셨고 정말 맨 땅에다 헤딩하다시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예컨대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임대하면 임차료도 그러니까 임대료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부모들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임대하면 이제 공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좀 국가가 해줘야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도움은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다 그 조합이 다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혜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특혜가 거의 없고 오히려 더 부모님들이 그동안 이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오해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첫 단추를 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나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매뉴얼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그 전문가들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교육부랑 같이. 근데 이제 매뉴얼도 좀 나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향후 내가 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 홍보도 좀 부족하고 아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단일화된 약간 통합된 조직들이 좀 부족한 형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립할 때 초창기에 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직 조금 부족한 지점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반영돼야 될 지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처음으로 개원하는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2호, 3호 계속 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요. 학교를 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니면 교직원들이 학교를 낸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학교에 굉장히 운영한다라는 거나 아니면 설립한다는 것이 책무가 따르는 거고 또 인가 과정이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협동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 사실은 설립 운영하는 것보다 협동조합형 어린이 유치원을 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좀 겪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경기 동탄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리 유치원에 이제 대항하면서 부모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투쟁성이 있으셔가지고 여지껏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확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것 같아서요. 경기 동탄 유치원이 지금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낸 형태인데 유치원을 인가를 내는 과정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탄탄하게 이제 그 협동조합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이제 인가해서 내년도 3월에 개원을 하는 과정까지 탄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2호라도 제대로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네.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운 지점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그 부모님들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부모님들 부자도 아니시고요. 뭐 실제로 귀족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분들 정말 교육의 대안을 좀 고민하시는 뭐 내 자식 정말 급식 제대로 좀 먹이고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모이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내 이웃이고 또 그 우리 아이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협동조합형 유치원 좀 잘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